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1페이지 무권대리죠. 서설 나와 있는데요. 무권대리라는 것은 좀 어려워하시는데 기본 틀을 좀 확실하게 좀 완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을이 지 것도 아닌데 병에게 팔아먹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을이 갑의 물건을 팔아먹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째,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유권대리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서설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가로에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하였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다면 동산이면 이게 어떤 문제로 가냐면 선의취득 문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갑의 카메라를 을이 팔아먹었다. 그럴 때는 무권대리 문제일 수도 있고 선의취득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자신의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으면 선의취득, 대리인이라고 현명했으면 뭐죠? 무권대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무슨 문제로 가냐면 담보 책임 문제로 갑니다.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매순이 선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악이라면 해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무권대리가 다시 둘로 나뉜다는 거죠.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대리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무권대리인데 뭐가 다르냐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릅니다.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을 스스로가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 본인이 특별히 예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러한 무권대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겁니다. 따라서 둘 다 본인 스스로가 추인할 수가 있고요. 둘 다 상대방이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계속 이 큰 틀에서 자꾸 물어봐요. 첫 번째, 현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권대리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 표현대리도 뭐의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라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유권대리라고 주장했다면 법원은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가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계속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다릅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인 스스로는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표현들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뭐 하겠다는 얘기죠? 책임지겠다는 얘기니까 추인하면 그만이거든요. 좀 큰 틀을 좀 완성하시고 구체의 내용은 이제 교재 보면서 확인해 보죠. 42페이지 오시면 협의의 무권 대리가 나옵니다. 의 보시기 바라고 1번 본인에 대한 효과에서 첫째 본인이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추인할 때 물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요. 추인권은 물론 뭐죠? 형성권이고요. 2번 추인의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고요. 3번 추인의 상대방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요 병 상대방에게 추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꼭 상대방에게 할 필요는 없고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직 추인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추인의 효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조심할 것은 소급효가 있어요. 그래서 추인한 때부터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는데 조심할 것은 3번 무권 대리인 본인을 상속한 경우죠. 만약에 본인을 상속하더라도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없다. 왜냐하면 신호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던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고 나서 안 팔겠다, 무효다, 추인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요. 우측에 3번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서 채고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이 채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채고할 수 있음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 채고는 뭘 채고하느냐? 추인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채고, 독촉이고요. 채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죠. 근데 잘나는 게 뭐냐면 채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고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으니까 수험생들이 헷갈릴까봐 그 부분 잘 내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해가지고 책임 발생의 요건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3번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하셔야 됩니다. 4번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3번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무권 대리인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은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할 문제죠?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거가 결합해가지고 동그란띠 5번 무권 대리인의 과실 요건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정이란 놈이 을에게 기망, 사기치는 바람에 정이 을한테 그런 거죠. 야, 갑이 너한테 땅 팔아달래. 근데 실제로 갑은 땅 팔아달라는 적이 없어서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데 문제는 을이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무권대리인에 뭐는 필요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5번 본인과 무권대리 사이의 관계에서 일단 갑과 을은 아무 관계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을은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사무관리 문제가 된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단독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해줬어요. 또는 동의를 얻었어요. 그러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그냥 무효입니다. 다만 동의를 해줬거나 동의를 받았다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을 뭐합니까? 준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표현대리죠. 일단 표현대리는 뭔가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권대리가 돼야 되고요. 무권대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현명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도 아니고 아예 뭣도 아니죠. 표현대리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한 거죠?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거죠.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인가요? 틀립니다. 뭔 말입니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건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수권사실의 통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주의하실 것은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뭐 영업부장이다, 상무 이런 것과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에 표시가 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의 메뉴의 니은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를 넘게 되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고요. 리을번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효과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적용 범위인데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의입니다. 원래 기본 권한이 있어요. 그것을 넘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데 요건에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종류 불문 뭐라도 있으면 돼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공법상 대리권이든 부부간의 일상가에서 대리권 상관이 없고요. 니은번 권한 밖의 행위 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죠? 종류 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슷할 필요도 없고요.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그 언제 선의 무과실이 되느냐? 우리 판례는 대리행위
당시에 선이고 무과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 당시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물론 적용 범위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죠. 의의 요건이 합치면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소멸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취지고, 이것도 적용 범위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본인과 표현대리인과 관계는 일종의 사무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본연대리, 표현대리의 효과인데 매매할 거는 이렇게 할까요? 본인 책임. 그 다음에 과실상계 X.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깎을 수는 없다. 과실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번 본인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요? 책임지기 싶으면 추인하면 그만이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 수효과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재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47페이지 오시면 이제 챕터 5에서 무효와 취소에서 법률행위 무효가 나옵니다. 의의가 나오는데 뭐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입니다. 효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책임질 필요도 없고요. 이행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만 이행했다면 1번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됩니다. 예외가 하나 있죠. 만약에 그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이 나오는데 밑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와 관련돼 있죠.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고요.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딱 두 가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어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당연무효에서 재판상 무효가 나오는데 결론은 재판상 무효는 민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무효를 주장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는 원칙과 예외만 유의하시면 돼요. 원칙,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지가 A 토지하고 B 토지 두 필지 토지를 샀어요. 두 개 산 거죠. 근데 A 토지에 대해서 그 매매가 무효라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B 토지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요 A 부분이 없다면 B 토지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A만 무효고 B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유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4번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죠.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뭐죠? 확정적 무효죠.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예요. 우측에 보시면 유동적 무효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의의 보시고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 무권 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가 이루어지면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뭐죠? 효과가 있으니까 소급해서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현재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요?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긴다. 현재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할 때는 일단은 허가를 안 받고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니까 거래할 때는 무효였다가 허가 받으면 뭐죠? 유효로 바뀌겠죠. 일단 이 부분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데 2번 법적 취급에서 원칙 무효다. 원칙이 뭐라고요? 무효다. 다시 말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얘도 뭐예요? 무효예요.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뭐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무효이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지할 수 없고요. 또 이행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은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A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지급한 계약은 유효하다는 말은 해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협력을 강제할 수도 있고 일방이 거부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협력을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협력 의무는 있고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강제하기 위한 가처분은 뭐 한 거죠? 가능한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주의하시고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중도금 줄 필요 없습니다. 무효니까. 다만 지급한 중도금은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D.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E.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A.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거든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다 지정 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D.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잖아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요? 토지 거래가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토지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죠? 건물 거래도 무효니까요. 그 다음에 C.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무효고요. 근데 넘겨보신 마지막으로 확정적 무효로 전환이 나옵니다. 일단 불허가 처분이 확정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처음부터 허가받을 마음이 없어요. 쌍방이 모두 허가받지 말재요. 이렇게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허가받을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까지 아주 타이트하게 좀 정리하시고요. 좀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의의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행위로 뒤바뀌는 것이 뭐죠? 무효행위 전환인데 원칙 불요식 행위로 전환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전환이 되면 뭐로 바뀝니까? 불요식행위로요. 이게 원칙이죠. 다만 2번 요식행위로 전환해서 1번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식행위죠. 어음이 무효면 불요식행위인 차용증으로는 유효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차용증이 무효인데 이것이 유효한 어음이 된다.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2번 요식행위로 해서 요식행위 전환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하고요. 두 번째, 혼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인지로서는 유효하고요. 세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요 6가지를 외울 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유추해내야 돼요. 6가지 모두가 다 친족상속법 가족법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언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무효행위 추인이 나오죠. 이것도 교재에 나오는 대로 타이트하게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강행법규 위반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런 것들은 전환이 될 수가 없죠. 추인할 수가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3가지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어휘 표시와 의사무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고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건 한 가지죠. 무권 대리행위예요. 매매할 게 있는데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동글뱅이를 쳐서 밖으로 뽑아서 전환 가능.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의 한 가지 예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땅을 3억에 매매 계약했어요. 그래서 폭리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그런 거죠. 야, 3억이 무효라고? 그러면 얼마에 팔 건데? 5억에 팔겠대요. 그러면 그러자. 그러면 이거 3억은 없던 거라고 5억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3억으로서는 무효지만 5억으로서는 뭐예요? 유효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무효행위에 전하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